자, 이번에는 중학생 시기의 자녀들과 진로 대화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 중학생 시기는 교사들도 너무 힘든 네.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시기가 그나마 선생님들하고는 학생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네, 그렇죠. 부모님하고는 완전히 그 대화의 스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자녀들의 어떤 특징, 발달단계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 평가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미뤄지긴 했지만 또 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인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등수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학생 연구를 해보면 어떤 심리 정서적이고 진로의식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쫙 올라가다 중1 때 확 꺾여갖고 중3 때까지 떨어졌다 고등학교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이게 가운데 낀 가운데 중 중학교가 아니에요. 네. 무거울 중엔 아주 중요한 이게 중학교 같아. 무거울 중. 왜냐면 초등학교 연장 고등학교 가기 전 이게 아니고 이 시기의 독특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성인기가 된 시기죠. 13살. 유태인들은 13살이면 성인으로 쳤거든요. 이 시기에 성인기에 가장 중요한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이 시기에는 공부, 진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수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좋은 특징을 뭐 자기가 가지면서 난 잘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자기 생각보다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등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하거나 혹은 무기력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의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사춘기에 가장 나쁜 뭐 중2병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힘을 약간 빼는 느낌이지만 원래 힘을 뺄 때 가장 유연해지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될 시기이신 것 같아요. 힘도 빼고 유연한 부모가 되시는 거. 그럼 이 시기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교복을 입기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는 뭐랄까 이제 좀 컸다는 생각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죠. 대화법이 이제 약간 좀 커브를 안 털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지 마 이게 뭐야 빨리 자고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좀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말투, 좀 피해야 될 화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경우든지 대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일방적으로 되면 않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싶을 땐 대화처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대화의 틀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중학교 됐는데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하고 있다. 열불이 납니다. 또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준비를 했는데 또 안 하니까 열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잔소리? 좀 더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얘기해주는, 지시하는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따라가면 좋은 학생이냐, 좋은 아이냐?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자율성이라는 거 있는데 부모의 말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지시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말투로 들릴 건가 한번 본인 녹음하고 들어보세요. 어떨 때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뭐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따라라 하게면 좋지 않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대화의 형식을 빌려서 훈계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순간 대화를 이렇게 아예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화라는 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두 마디 하고 끝납니다. 왜? 이렇게 해. 너 뭐 문제인지 알지? 싫어.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네. 더 이상 그럼 뭐 대화에 대해서 하자는 건지. 근데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답을 또 알아. 너 어제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이제 일어난 거 아니야? 일찍 자. 그럼 일찍 일어나. 이제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왜 늦게 잤을까는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늦게까지 재밌는 프로그램 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명할 겁니다. 10시 넘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상황 맥락 없이 바로 해결책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진로와 관련된 어떤 대화법에 또 주목을 해본다면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참되거라, 뭐 판사가 되거라, 공부하거라, 열심히 성실하고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이상적인 세계관을 많이 심어주려고 하죠. 이게 진로 탐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식을 그렇죠. 하니까요. 네. 이런 말투를 뭐 조심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아이가 뭐 자존감도 좋아지고 또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옳은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옳은 이야기가 위협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다른 그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자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이하고 만났던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불가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빨리 지시하고 해결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래 갖고 해결이 됐으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해결이 안 됐으면 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빼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판단,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상황도 이해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어떤 건 변명이고 어떤 건 진짜 이유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아내고 변명은 또 변명대로 야단 맞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유는 사실 꼭 듣고 그 이유에 대한 걸림돌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주는 게 아니고 해결책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성공적 경험을 해보는 게 이런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많이 제시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이 정도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의 어떤 자존감이나 열등감 또 좌절감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바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걸 원하고 있다. 다만 그 일관성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아이들하고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원하면 내가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시기와는 달라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혹시 아이들은 뭘 원하는지도 같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어떤 유능감을 개발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유능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관계에서 또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보고 또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모 자녀에서도 일부 혹은 여러 번 반복이 된다고 치면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유능감을 좀 신장시켜주고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 또 부모에서 의존의 독립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네. 아이에게 어떤 그 훈계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네네. 늦게 잔다든가 네네. 스마트폰을 예. 너무 오래 한다고 네. 했을 때 네.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지 마, 일찍 자라고 하게 되면 일방적인 해결책을 주고 어떤 도덕적 요소 강요를 하는데 네. 아이에게 자율성도 주면서 또 부모의 의존성과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화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화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양육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까요? 부모님 평소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면 아이가 본인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늦게 자니까 휴대폰 꺼라고 할 때와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휴대폰 어제 늦게 하니까 참 늦게 자게 되더라고. 나도 좀 바꿔야겠다. 너는 어떠냐 요새?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좀 다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어떤 그 평가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눠보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도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도 따라올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 물론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뭐
야단을 치거나 이거 당연히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라고 싶으면 조금은 대화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은 중학생 시기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이라고 하는 우리 중학생 시기의 진로 대화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죠. 고등학생 시기의 자녀 대화법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희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